전국의 농수축협과 산림, 원예조합장을 일제히 뽑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다음 달 8일에 열립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향응 제공 등 위법 행위 적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소수인데다 평소 출마 예상자들과의 친분도 깊어 은밀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선관위에서는 여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여의 현직 조합장은 조합원 10명에게 91만 원 상당의 조화를 보낸 데 이어 조합 경비로 220여 명에게 700만 원어치의 과일 선물 세트를 돌렸다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의 한 출마 예정자는 조합원들에게 28만 원 상당의 빵 세트를 제공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다음 달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건수는 충남이 10건, 대전 3건, 세종 1건 등 모두 14건으로 3건을 제외하면 모두 기부행위 위반입니다. 공직선거와 달리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가 조합원들로 소수인데다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고 친분관계가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다 보니 은밀한 위법 행위가 많은 겁니다. 아무래도 후보자와 조합원 간의 친분 관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소규모로 선거 인수가 존재하고 돈선거 관행 이런 거에 대한 범죄 의식이 부족해서 기부행위 등 위반 행위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다가올수록 고발되는 위법 행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는 지난 1회 선거에서 24건, 2회에서도 28건의 위법 행위가 고발됐고 이번 3회 선거도 14건이나 고발되는 등 과거의 악습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업경영인 단체와 공동회견을 열어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한편 선관위와 경찰에 적극 감시를 요청하고 금품 선거를 막을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말 농업 농촌을 위하고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그런 후보가 꼭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불법 부정 이런 선거 위반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거 있으면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충남은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등 158곳, 대전은 16곳, 세종은 9곳에서 새로운 수장을 선출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최근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영향으로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 하락폭이 일주일 만에 다시 둔화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에서 대전도 하락세는 지속됐지만 낙폭이 전주 대비 0.04%포인트 줄어든 0.49% 하락했습니다. 세종과 충남은 하락폭이 전주 대비 각각 0.16%포인트, 0.1%포인트 축소된 0.99%와 0.24%씩 내렸으며 전국 평균도 0.43% 내려 전주 대비 0.06%포인트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정부 출연연구소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구원 35살 A씨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구소 계약직 직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자신이 일하던 연구실에 들어가 천여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지만 경찰이 보안 담당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뒤 지문도 채취하지 않았고 CCTV도 확보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몸이 아파도 생계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영업 손실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제도에서 코로나 재택치료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도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최장 11일 동안 최대 95만 4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까지 지원 대상이던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지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뇨하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20, 30대, MZ세대에서도 젊은 당뇨 환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만큼 치료 시기를 놓치면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닥터 리포트 정진규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흔히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당뇨. 하지만 최근 들어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비만 등의 이유로 젊은 당뇨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대 당뇨병 환자는 3만 8천여 명으로 지난 5년간 평균 12%씩 늘었고 30대 환자는 약 11만 5천 명으로 연평균 5.9%씩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줄고 배달 음식 등 기름진 음식 섭취가 늘며 비만 인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약한 고혈당에선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데다 젊은 세대에선 당뇨를 의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음을 맹신하다 보니까 식단 조절, 생활 습관 개선이 쉽지가 않고 또 약을 잘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 더 커지게 되고요. 평소에 비해 심한 갈증을 느껴 물을 많이 마시거나 많이 먹는데도 갑자기 체중이 빠지고 소변량이 증가한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또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될 때 물을 끌고 나오기 때문에 당뇨는 식단 조절과 운동, 약물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평소 습관을 바꿔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인 경우 세포 안에 지방이 쌓이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식사를 적게 하고 가능하면 끼니 후마다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이 과도한 음식보다는 단백질과 채소가 고루 들어간 건강한 식사를 하고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층에선 당뇨에 대한 인식이 낮아 진단과 치료를 미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가의 진료를 통한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진규입니다. 오늘 아침 7시 45분쯤 금산군 군북면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폐기물 200여 톤이 보관된 창고가 모두 불에 타고 인근 재활용 창고까지 태운 뒤 9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작업 중이던 사람은 없었다며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부터 새로운 코스로 개편한 천안 시티 투어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매주 운영되는 정규 코스는 화요일과 목요일은 유관순 열사 사적지와 독립기념관 등을 둘러보는 역사 문화 코스가 마련되며 주말은 빵의 도시 천안을 주제로 맛집 탐험을 하는 빵카 달달 코스가 운영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 6월까지 넉 달간 체험을 위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품격 있는 공연 관람 코스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행합니다. 대전 유성군의 지역 도서관 7곳에서 고민에 맞는 처방책을 추천해주는 독서 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등 사연을 올리면 사서가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해주는 것으로 유성군은 구민들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경기 불황에도 대전 지역 건설업계가 지난해 2년 연속 4조 원대의 실적을 올리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건설협회 대전시회에 따르면 2022년 대전 지역 건설사 전체 기성 실적이 4조 4,6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기업별로는 계룡건설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조 8,429억 원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습니다.